안녕하세요. 대이어 김채연입니다. LG 디스플레이 24년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10월 23일 날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 프로 판매량 부진에 따라서 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나오는 예상이 있어서 제가 들고 와봤고요. 또 이 3분기 실적 이제 어떻게 나올지 시장 예상치를 총 집합시켜서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오늘 10월 10일자로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주가 형성 상태입니다. 오늘도 좀 아쉽지만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 정도가 하락했고 이 종가 마무리로는 1,310원으로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아이패드 관련해서 이 소식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패널 출하량이 40% 정도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K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잇따른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과 같은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이 디스플레이 업계는 좀 기대를 했던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패드 패널이 출하량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한번 세부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패드 패널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초에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7입니다. 11인치와 13인치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13인치 같은 경우는 거의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으로 패널을 출하하고 있고 11인치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함께 출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점차적으로 판매, 출하가 부진되고 있다라는 소식인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어쨌든 이 분기별로 3분기는 전분기 대비했을 때보다 마이너스 40% 정도가 전 모델에서 출하량이 감소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0%면 꽤 큰 폭이죠. 그런데 이 4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지금 한 30% 출하량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또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만큼 이번 연도 아이패드에 대한 이 수혜가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뒷부분 하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3인치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3분기가 지금 50%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4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50%가 감소된 상태에서 90%가 감소된다면 아주 타격이 클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13인치라고 하면 패널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도 좋고 이 판매가도 더욱더 높을 텐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관련 업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점차적으로 아이패드 향 패널이 출하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1분기, 2분기와 비교했을 때 3분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T 관련된 이 패널 위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분기, 2분기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이 전체적으로 2조 정도의 매출을 냈고 40%라는 점유율을 차지한 상태로 지금 패널이 출하가 되었는데요. 2분기는 좀 더 커졌었습니다. 5조라는 매출액을 냈고 42%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초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 출하량이 있다 보니까 이 2분기까지 이어졌던 모양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3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50%, 40%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5조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태블릿용 패널만 있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5조라는 금액은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4분기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 기대치도 사실상 이번 연도 3분기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라는 이 기대치가 좀 꽤 오래전에는
왔었었는데 최근부터는 그게 좀 전환된 상황이죠. 3분기 흑자 전환이 어렵고 여전히 적자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한번 보자면 이 흑자 전환이 아니라 적자 전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관련된 희망퇴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 6월부터 희망퇴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30세 이상에서부터 만 28세 이상으로 이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좀 크게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희망퇴직이 있으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겠죠.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3분기에는 큰 금액으로 돈이 빠져나갈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 지난 2018년과 20년에도 희망퇴직을 모집해서 이 일회성 비용이 퇴직 위로금이죠. 이 위로금으로 4,051억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연도도 어느 정도 큰 비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4년부터 들어서 환율이 좀 대폭 오르는 모양새였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오르면서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패널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출하가 될 때 달러를 받으면서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7월부터 어느 정도 환율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1,300원 초반대를 이루는 만큼 그만큼 수익성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들이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요인이 되겠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3분기 실적이 지금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지금 7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시장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연도 그 LCD와 관련된 공장 매각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만큼 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고 3분기까지도 흑자는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관련된 소식이 있다면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